충남 지역화폐가 인기를 끌며 발행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사업 존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근로자 2명이 숨진 청양 비봉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틀 뒤에도 황화수소가 200ppm 이상 검출됐다며 농장주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국토부에 천안, 공주, 논산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 난마돌이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을 핥히고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충남과 전라도,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11년 만에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요즘 지역화폐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10% 할인 효과 덕분에 인기를 끌면서 시군마다 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지역화폐의 존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 전통시장. 지역화폐인 당진사랑 상품권을 받는다는 스티커가 가게마다 붙어 있습니다. 이곳의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비율은 93%. 상인들은 매출 상승 효과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힘든 시기에 갈수록 지역화폐가 전통시장으로 유입되니까 상인들 입장에서 매출이 늘고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지역화폐는 10% 할인 판매돼 발행만 되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화폐 이용자는 충남도민 4명 중 1명에 달했고 발행 규모는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2년 새 3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지역화폐가 사라지거나 혜택이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할인 혜택 그런 게 많으니까 많이 이제 쓰고 싶어 하실 텐데 예감 삭감됐다는 소리 들으면은 좀 많이 다 안타까워지 않을까. 지역화폐 예산의 40%를 국비에 의존했던 시군들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당장 발행을 중단하진 않을 걸로 보이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은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할인율을 5%로 줄이거나 아니면 10%로 할인을 해주되 기존에 50만 원을 해주던 거를 2, 30만 원 선에서 이렇게 개인당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자체 예산으로 버티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국토비 지원이 없더라도 당진 시비 예산을 통해서 1,000억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의 18%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충남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종 확정안을 보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 지방화폐에 대해서 좀 숨을 고를 때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든지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효율적인 그런 부분과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국고 지원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이어질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부활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 17일 청양 비봉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배관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현장에서 유독가스가 검출됐습니다. 청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충남경찰청 등과 함께 현장 공기 성분을 분석한 결과 황화수소 농도가 200ppm 이상 검출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로 500에서 700ppm을 30분 정도 흡입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 정도의 농도가 측정됐다면 당시의 농도는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밀폐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배관 안에 쌓여있던 분뇨에 직접 노출됐다면 유독가스를 흡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과 대전 고용노동청은 고용관계, 작업 지시 내용 등을 토대로 농장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천안과 공주, 논산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남도는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주택 가격을 보면 천안 0.27%, 공주 0.13%가 하락했고 논산은 0.32% 올랐습니다. 천안의 경우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해마다 증가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을 핥히고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6일 태풍 흰남노에 이어 난마돌 북상 소식에 추가 피해 걱정이 많았는데요.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남성이 사망하고 정전과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면 비가 오고 기온은 내려가기 마련인데 한반도 한편에선 이례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전남과 전북, 충남과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광양은 무려 35.4도를 기록했습니다.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기상청은 태풍이 뜨거운 공기를 몰고 오면서 폭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가 이 태풍 속 폭염이라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는 금요일은 밤이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추분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 태풍과 폭염을 걱정해야 하다니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가 재앙으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쌀 생산 원가는 증가하는 반면 쌀값은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 올해 벼 농가는 재배 면적 3헥타르 기준으로 연 15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쌀 생산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농가의 벼 판매 수익은 1마지기당 49만 5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4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벼 판매 가격은 40kg 포대당 지난해 6만 4천 원, 올해에는 4만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쌀값이 하락하는 동안 생산 원가는 크게 올랐는데요. 전국 쌀 생산자 협회가 계산한 올해 1마지기당 벼 재배 비용은 65만 9,750원으로 지난해보다 24% 넘게 증가했습니다. 육모, 거름, 제초, 병충해 방제, 농기계 사용료와 벼 건조 및 운반 등 벼농사의 기본 요소 중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걸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특히 벼 건조비는 지난해 2만 원에서 올해 3만 5천 원으로 75% 급등했고 밑거름도 같은 기간 12,000원에서 2만 원으로 67%나 뛰었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올해 벼 농가의 생산소득은 1마지기당 마이너스 16만 4,750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를 재배 면적 3헥타르로 환산한다면 연 생산소득은 약 마이너스 747만 6천 원. 여기에 충남도가 지원하는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금을 감안하더라도 적자액은 약 149만 6천 원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협회 관계자는 대농의 경우 개인 창고에 벼를 자체 격리해 쌀값 하락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고 농기계 임대료 등 부가 수입도 챙겨 실제 수입은 분석보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농 역시 쌀값 하락과 생산 원가 상승이라는 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으로 한 해의 결실이 적자라면 농가의 입장에서는 더는 벼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나 협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조생벼가 5만 1,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다음 달 추수가 시작되면 쌀값은 더욱 곤두박질 칠 것이라며 지출은 이번 조사에서 자가 노동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수입을 앞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엄 위원장은 이어서 오는 23일 충남 내 모든 시군에서 논 갈아엎기를 할 예정이라며 역대급 쌀값 대란 속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니 국민의 식량과 농민의 생존이 달린 논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충남 학력 디딤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단도 구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김동열 장학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장학사 김동열입니다. 네, 먼저 이 충남 학력 디딤돌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남학력 디딤돌은 충남교육청의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실 내 학교 안 지역사회와 연계한 3단계 기초학력 안전망으로 초, 중, 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1단계 사업으로 교과 보충, 진단 보정 시스템과 온체험 종합 지원 시스템 활용, 협력 수업 강사를 통하여 교실 내 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단계로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보장, 난독증 입금학교 운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3단계로는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 학습 코칭단 운영, 대학생 멘토링,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한 라운 배움 교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총 14개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 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네, 현장 지원단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 지원단은 바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학력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 지원단은 초중등 교직원 24명으로 구성하였는데요. 시행계획팀, 성과평가팀, 사례분석팀으로 나누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설문과 면담을 통하여 학교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일반화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네, 끝으로 현장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초학력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책무이자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으로 학생 개인에게는 삶의 소양이며 사회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본 현장 지원단의 운영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현장의 사례를 분석하여 더욱 촘촘하고 튼튼한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를 해소하여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교육력을 높여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교육청 김동열 장학사였습니다. 충남도가 재해 위험 지역 정비에 쓰일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는 2023년 행정안전부의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과 관련해 올해 국비보다 10% 늘어난 5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 저수지 등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분야별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에 108억 원, 재해 위험 개선에 384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18억 원 등을 각각 투입합니다. 충남도가 세족의 어장 확대에 3년간 3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세족의 신규 어장을 발굴하고 기존 어장을 풍성하게 복원하는 연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세부 연구 과제로는 성장별 적응 환경 범위 분석과 서식어장 환경 조사 등이 있습니다. 앞서 연구소는 인공종자 생산을 통해 어린 세족의 130만 폐를 조성하고 육상 양식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네, 헬로티비 충남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